안녕하십니까. 실전사주풀이 96번째. 오늘은 아버지 유산을 물려받고 싶어하는 여자분 사주를 가지고 실전사주풀이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실전사주풀이는 제게 상담 오셨던 분 사연을 가지고 실전사주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사연인지 들어보시겠습니다. 2019년 올해 상담한 사연입니다. 어느 날 젊은 여자분께서 전화로 상담 예약을 하시고 정해진 시간에 상담을 오셨습니다. 상담 오신 주제를 여쭈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선생님, 제 아버지가 재산을 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버지에게 유산을 받을 수 있을까 너무 궁금해서 왔습니다. 제 아버지가 워낙 구두쇠라서요. 제 사주를 보면 그게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유산을 받을 수 있는 사주라면 올해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올해 제가 무엇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아버님께 말씀드려 도움을 받아 해보려고 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네요. 저는 그분 사주를 뽑고 사주에 집중을 해봅니다. 그리고 사주에 나온 대로 그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본인 사주를 보니 아버지께 유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받을 수 있는 운기가 아니라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올해 뭘 해보겠다고 하는데 올해 시작하면 절대 안 되는 운기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께서 그럼 선생님 언제쯤이나 아버지께 유산을 받을 수 있는 운기가 있을까요?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늦게 있네요. 2025년 을사년이나 되어야 유산도 받고 장사에도 유리한 운기가 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상담을 마친 사연입니다. 자, 그럼 이분이 왜 아버지의 유산을 받을 수 있는 사주라고 하고 2025년에 가능하다고 했는지 여러분과 같이 사주를 풀어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팔자가 제게 상담 오셨던 사주팔자가 되겠죠. 아버지 유산을 받을 수 있는지 그거를 여쭈었던 사주가 되겠습니다. 임술년, 임자월, 을요일, 무인시에 태어나신 여자분이시네요. 임술년생이시면 82년생이시죠. 그러면 2019년 나이로 38이 되겠네요. 38살 되는 여자분 사주죠. 자, 그 궁금한 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주의 형국을 파악해야 되겠죠. 자, 앞에 시간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제 사주 형국, 그 다음에 사주 강약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주의 가장 강한 호행이 어떤 건지, 사주의 가장 약한 호행이 뭔지를 파악하게 되면은 사주의 강약과 사주의 형국을 파악하는데 상당히 유리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사주든지 맞닥뜨리면은 그 사주팔자의 가장 가능한 호행과 가장 약한 호행을 꼭 파악을 하다 보면 그 눈이 높아짐과 동시에 사주 파악을 하는 그런 실력이 상당히 있는다는 거 아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어떤 사주를 만나더라도 사주의 가장 강한 호행, 가장 약한 호행을 파악하는 습관을 가지시면 좋겠네요. 자, 이 사주도 가장 강한 호행이 뭔지 약한 호행인지 보자고요. 자, 그거를 알기 위해서는 오행의 분포부터 알아야 되겠죠. 오행의 분포부터 알아보자고요. 순서야 관계없지만 나무, 불, 흙, 쇠, 물, 이 순서대로 한번 알아보자고요. 먼저 나무를 한번 찾아볼까요? 나무는 본인이 을목 작은 나무로 태어났네요. 그죠? 그 다음에 시지에 임목 큰 나무가 있네요. 이렇게 나와 있는 거는 나무가 을목과 임목 큰 나무, 작은 나무가 있네요. 그리고는 없죠? 지장간에도 없고. 다음에 불을 찾아볼까요? 불은 아무리 찾아봐도 나와 있는 건 없죠? 임목, 지장간에 병화가 암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나와 있는 건 없고요. 흙은 어디가 있나요? 흙은 연지의 술토 큰흙, 그 다음에 시간의 무토 큰흙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네요. 그죠? 그리고 지장간, 임목안에 무토가 암장되어 있는 정도고요. 그 다음에 쇠를 찾아볼까요? 쇠는 일지의 신금, 작은 쇠가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건 없고 술토 안에 신금이 암장되어 있는 그런 정도입니다. 다음에 물은 어디가 있나요? 물은 연간의 임수, 월간의 임수, 월지의 자수,
큰 물, 호수같이 큰 물, 작은 물이 합쳐져서 물기운이 상당하게 보이죠. 이렇게 오행이 분포됐네요. 자, 그러면 오행이 분포를 봤으니까 가장 강한 오행을 찾아봐야 되겠죠. 먼저 나무는 힘이 어떤가 보자고요. 을목, 그 다음에 임목이 있어서 나무균이 있는데, 그렇게 이 사주의 물기운이 상당히 강하죠. 강하면은 이 을목을 갖다가 밀어버릴 정도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목생활을 받아도 정도껏 받아야 되는데 너무 많이 받다 보면 나무가 떠내려가기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나무가 힘이 있어 보이지는 않네요. 그 다음에 불을, 나무 다음에 불이죠. 불은 어디가 있나요? 임목 안에 병화밖에 없죠. 그러면 역시 물이 강하기 때문에 덮치다 보면은 이 임목도 젖을 수가 있어서 병화가 그렇게 힘이 있어 보이진 않네요. 그 다음에 뭐죠? 흙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요. 흙, 무토하고 술토가 있는데 이 술토는 역시 사주의 임수, 자수 강한 물기운이 쏟아져 내리면서 이 술토는 거의 뭐가 되죠? 흙탕물이 될 정도로 물기운이 강하죠. 그러면 이 무토 하나 정도 남은데 이 무토 하나가 좀 힘이 강하다고는 볼 수 없겠죠. 그 다음에 쇠기운을 보자고요. 쇠기운은 요 유금하고 술토 안에 신금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이 많은 물에 수다 금침이 돼버리네요. 그러면 이 쇠도 그렇게 힘이 있어 보이지 않고, 그 다음에 물은 임수, 자수 합쳐져서 호수같이 큰 물이 있다 보니까 상당한 물이 되겠죠. 그러면 이 사주에서는 물기운이 가장 강한 오행이 됐네요. 그죠? 임수는 호수같이 큰 물, 바다같이 큰 물. 그러니 이 물들이 사주 전체를 장악하게 됐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가장 약한 오행이 뭐죠? 인중의 병화도 꺼져가고 유금도 수다 금침으로 약해지고, 거의 비슷하지만 유금이 거의 힘을 많이 잃어버렸죠. 병화도 약해지고. 그렇지만 가장 약한 오행은 유금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 사주에서는 가장 강한 오행이 물, 약한 오행이 쇠가 됐네요. 물론 불도 좀 상당히 약하죠. 자, 물이 사주에서 가장 강하다. 그러면 을목한테 물은 뭐죠? 인성이죠. 내 편인가요? 상대편인가요? 내 편이죠. 내 편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인성과 비겁은 내 편이죠. 그래서 내 편이 많으면 사주가 강해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물기운이 상당히 있어가지고 사주가 강해지고 임목까지 더해지니 사주가 강해졌다는 얘기예요. 사주에 식상, 재, 관 이렇게 상대편이 많다 보면 그만큼 내 힘을 빼가니까 사주가 약해지는데, 이렇게 내 편, 비겁이나 인성이 많으면 사주가 강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주는 상당히 신강한 사주가 됐죠. 신강한 사주고 사주의 가장 강한 오행이 물이다 보니까 물이 병이 됐네요. 그러면 이 을목이 떠내려가지 않으려면 이 무토한테 뿌리를 내리고 이 무토가 이 물을 막아주는 귀중한 용신이 됐네요. 그죠? 이 많은 물을 막아줄 수 있는 거. 물론 임목도 물을 많이 빨아들이니까 이 녀석도 고마운 존재고, 이 술토는 거의 흙탕물 돼서 힘을 못 쓴다는 얘기죠. 그래서 식 안에 있는 무토, 저 큰 흙이 이 물도 막아주고 을목에게 뿌리를 대어주다 보니까 훌륭한 용신이 됐다는 얘기예요. 자, 운기는 불을 받아야 돼요. 불. 운기에서 흙이 더 오게 되면은 물하고 흙하고 전쟁을 하기 때문에 좋지가 않고, 불이 와야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이렇게 이어져 가지고 유통도 되고, 그 다음에 조우도 되고, 불이 살아나니까, 그래서 불이 운기에서 와야 좋고 용신이 무토가 됐다는 얘기죠. 자, 이분이 와가지고 아버지에게 유산을 받을 수 있냐고 물어봤어요. 자, 아버지가 뭐죠? 재성이죠. 재성이라는 얘기예요. 재성은 아버지가 이 무토가 이 많은 사주 흉한 물을 갖다 막아주는 훌륭한 용신이 되겠죠. 용신. 그러니 아버지한테 도움을 받는, 내 오른팔이나 마찬가지인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유산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주팔자가 됐어요. 근데 시기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시기. 올해 받을 수 있습니까? 기해년. 올해가 2019년이니까 기해년이죠.
사주에 물기운이 이렇게 많은데 해수라는 기해년, 해수라는 호수같이 큰 물이 또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사주가 더 심각해지고 흙은 더 약해지겠죠. 그러니 올해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언제쯤 되느냐? 이분이 물어보길래 을사년을 얘기를 했죠. 을사년. 큰 물이 들어오면서, 큰 불이 들어오면서 불기운이 유통이 되면서 목생화, 화생토로 이어지는, 재성으로 이어지는 식상운이 와가지고 이때나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나하고 아버지하고 가교 역할을 해주는 불기운 희신운이 와가지고 그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019년은 올해는 안 되고, 또 이분이 올해 2019년에 뭐를 해보겠다고 왔다는 얘기죠. 운기 안 되죠. 기해년 유산도 못 받을 분들은 이 운기에 인성운, 문서가 무대기로 들어온다. 문서 개하고는 안 좋고, 그죠? 본인한테 이렇게 인성운이 오게 되면 욕심이 되게 생긴다는 얘기예요. 하고 싶은 의욕도 생기고, 사주가 강한데 더 강하게 만드니까 욕심이 더 생기겠죠. 그래서 뭘 해보려고 하는데 결과는 아니다는 얘기죠. 내년에도 경자년, 쇠하고 물하고 같이 들어오니까 안 되고, 쇠는 물을 생하고 작은 물 역시 흉신이고, 신축년 역시 안 되었죠. 예. 그 다음에 이민년, 계묘년 마찬가지다는 얘기예요. 갑진년까지. 불이 돌아야 이분한테는 운기가 트이면서 유산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된다는 얘기죠. 자, 정리를 해보면은 아버지께 유산을 받을 수 있느냐? 흙이 용신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런데 시기가 중요하다. 불이 와야 목생화, 화생토로 이어지는 식신생재가 되면서 아버지한테 유산을 받는 순통의 운으로 돼가지고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다는 얘기죠. 자, 쇠가 너무 약하죠. 쇠가. 이분이 관지군이 약하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배우자운은 어떤가요? 배우자운도 상당히 약해졌죠. 수다금침으로 쇠가 가장 약해졌으니까. 그러면 자유파살도 성립이 되겠죠. 그러면 배우자운이 매우 안 좋은, 그 다음에 직업 안정이 안 되는 사주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인성이 강하다 보니까 욕심이 많으니까 조그맣게라도 자기 사업을 하려는 성향도 보이는 그런 사주발자가 됐네요. 그런데 시기적으로 올해같이 해버리면은, 올해 같은 운기 하면은 백전백패가 되겠죠. 시기를 잘 맞춰서 해야 되는 사주발자가 됐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사주풀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